국민연금이 지급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입니다. 네, 국민연금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90년생부터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아이고. 지금처럼 가다가 30년 뒤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 이런 뉴스 접하신 적 있을 겁니다. 어제 국정협의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안타깝게 무산되기도 했죠. 관련해서 박정호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정호 부원장님은 네. 제가 예전에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너무 손쉬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인상 깊었는데 부원장님 근데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국민연금 기금이 30년 후면 다 고갈된다고 하는데 이게 팩트 체크부터 해볼게요. 이게 사실입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그렇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이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5명 중에 1명이 나이가 65세 이상이 돼버린 그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해버렸거든요. 네. 이건 달리 말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통계를 보시면 더욱더 와닿으실 텐데요. 지금 현재 작년 1년 전에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57만 명이 줄어든 반면에 연금을 받는 사람은 41만 명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 이 격차가 점점 앞으로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계속 가다가는 국민연금 개혁 안 하고서는 결국 고갈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게 고갈이 먼 미래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2027년부터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2년 뒤인데. 그동안 쌓아놓은 것을 찾아서 주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에게 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2027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추세가 계속됐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네. 2040년이 됐었을 때 국민연금 적립금이 1,755조 원으로 최고치에 달하고 그리고 점점 줄기 시작해서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뭔데요? 기금 고갈도 걱정이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이 받게 될 국민연금 금액은 또 의미 있는 수준이냐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요. 올해 30세가 되는 분들이 1995년생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65세가 됐었을 때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의 예상 금액이 80만 원 수준이에요. 이 80만 원이라는 건 1인당 나이 드신 분들이 최소 생활비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금액의 사실은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미래의 얘기인데 사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는 꽤 됐잖아요. 제도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개혁이 늦어지면 그만큼 미래 세대에 또 부담을 지우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그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천천히 좀 꼼꼼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아주 쉽게 와닿으실 텐데요. 만약에 지금 연금 개혁을 방치하고 연금 개혁을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연금 부채가 하루에 늘어나는 금액이요. 얼마냐면 885억 원이고요. 하루에? 하루에요. 1년이면 얼마가 되냐면 32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다. 네. 이렇게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시급성을 정치권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거 돈을 좀 더 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돈을 더 내는 요율인 보험료율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료율을 98년도인 즉 한 28년 전이죠. 이 28년 전에 9%로 결정한 뒤부터 지금까지 동결돼 왔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추세가 계속됐었을 땐 고갈이 확실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는 13%까지 인상하자. 이 부분에는 합의가 일단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합의가 안 된 부분이 네. 뭐냐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데 1%를 놓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 대체율이 뭔지도 좀 일단 알려주세요. 네, 보험료율이 우리가 내는 돈이라면 네. 소득 대체율은 쉽게 말해 우리가 받을 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받을 돈이 뭐 소득 대체율이 40%라고 하면요. 지금 현행이 40%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평균적으로 받았던 월급의 한 40% 정도를 네. 나중에 저희가 연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네.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의 편의상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고 내 월급은 3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소득자가 있었다고 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의 40%에 해당되는 게 소득 대체율로 결정된 연금 수령액이니 우리가 계산해보면 한 12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당은 네. 소득 대체율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적으니. 그래서 43%를 적용하자고 하고 있고 네. 야당도 아니 좀 그래도 의미가 있는 연금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44%를 주장하고 1% 있습니다. 차이. 그러니까 1% 네. 차이죠. 네. 그럼 이 1% 차이로 인한 금액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네. 43%를 주장하는 여당의 입장을 바탕으로 연금액을 산출해 보면 129만 원이 돼요. 아까 가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반면에 야당 기준으로 적용하면 132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액 수령하는 금액의 차이는 약 3만 원 정도가 나는 거죠.